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성고 영어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바쁘신 시간,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로 인해 아이들의 영어 학습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재 동성고 학생들의 기록으로 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24, 25년 연속으로 1, 2학년 동성고에서 전교 1등 만점을 연속으로 동시에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2학년 친구들이 이 2명이나 100점을 맞아서 전교 1등이 이제 동시에 배출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걸 이제 보시면 원래 잘하던 친구가 이제 등록해가지고 수업 좀 듣고 1등하고 만점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교 1등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랑 1학년 1학기 기말 끝났을 때 4등급인 상태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랑 딱 수강 16주 만에 4등급에서 전교 1등으로 만점으로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요.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 만점을 찍더니 2학년 때까지도 계속 전교 1등으로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제 최단 기간 상승인데요. 또 1학년 친구가 저랑 수강 단 3주 만에 73점 4등급에서 96점 1등급으로, 사실 3주라고 말씀드리면 이미 시험 대비가 시작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최소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을 잡고 진행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수업실 시작하고 시험을 시작하고 나서 시험 대비 시작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빨리 성적이 상승했고요. 또 작년 2학년 친구가 저랑 수강 단 8주 만에 3등급에서 전교 2등, 아쉽게 서술형 1점이 깎여서 99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2등으로 급상승하였고요. 이러한 이제 좋은 결과로 인해 작년 동성고 2학년 저희 성북 메가스터디 영어 단일반 최다 수강생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제 학생 중에 4등급에서 16주 만에 전교 1등 만점을 받은 학생이 이제 리로스쿨 들어가시면 있는 기록지인데요. 저랑 이제 실제 1학년 1학기 말 종합성적일 때 4등급으로 입학했다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일 때는 100점으로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기록하였고요. 또 이 동일한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때도 2학기 기말고사 100점, 최종 종합성적 99점으로 전교 1등 1등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이제 실지 못한 다양한 학생들이랑 이제 성적 상승 사례를 제가 공유한 건데요. 아이들이 저랑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뭐 몇 등급이에요, 뭐 최종 합산 몇 등이에요 하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친구들, 뭐 전교 2등, 3등, 5등, 7등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 동성호 형 선배들이 좋은 결과를 낸 만큼 올해는 이제 저희 또 동성호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올해 또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거라서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동성고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동성고 영어를 완벽 회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동성고 영어의 대표 기출문항을 분석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고 영어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는 저희 성북 메가스터디에 진행되고 있는 2026 동성고 내신 단독방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 영어 완벽 회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동성고 출제 경향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저희가 좀 주목할 점인데요. 동성고가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25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가 5등급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우셨는지 중간고사를 이제 너무 쉽게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98점을 맞은 친구가 2등급을 맞은 거예요. 전체 10%까지가 저희가 1등을 맞을 수 있는데 99점 맞은 친구들까지가 1등급이었고 객관식 하나 틀린 친구는 바로 2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오셨어요. 너무 영어에 해당하는 그 난이도 조절이나 등급 조절에 대해서 감사를 오시고 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바로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 많이 상승해서 평균적인 원점수가 모든 학생들이 한 15점 정도 하락할 정도로 난이도가 엄청 상승했고, 원래 원문을 동성고가 막 많이 바꾸는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문의 변형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일치 문항에서 변별력이 강화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내용일치라고 하면 조금 쉬운 문항, 수능 모의고사는 쉬운 문항인데 동성고 영어에서는 영어 선지를 막 굉장히 고난도로 선생님이 내시는 거예요. 전혀 교과서나 어떤 프린트에 실리지 않았던 단어들을
어렵게 내셔서 변별력을 강화시키셨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법을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말 100이면 100 지금 아마 감으로 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왠지 3번이야 하면 이유는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동성어 영어는 복수정답형으로 모두 고르시오로 이제 작년부터 다수 출제되면서 지금까지 어법 기본기가 약했던 학생들은 어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동성고 영어에서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고난도 요약형 서술형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건 이따 실제 제가 기출문제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문이 자유자재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자유자재 변형이란 어법과 어휘, 지문 순서를 선생님이 다 바꾸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정말 막 2주, 3주 정도 만에 학원에서 본문을 다 암기시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암기시키면 아이들은 그냥 본문을 습득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성어 영어에서는 어법 어휘가 자유자재로 변형되는데, 뭐 예를 들어 어휘가 뭐 모방하다 copy라는 단어 나왔으면 실제 시험지에는 copy가 절대 안 나오고 뭐 imitate, emulate 이런 식의 다른 동의어로 바꿔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된다는 게 근데 조금 다행인 점입니다. 다른 관내 학교에 비해서는 영어의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교과서 위주 출제되는데 또 중요한 점은 교과서 위주의 본문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정말 짜잘짜잘하게 있는 단락단락 지문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모두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럼 실제 작년 25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시험 범위 및 유형 분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5년 1학기 중간고사는 비상훈 교과서 1, 2단원, 2단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근데 비상훈 교과서가 아까 제가 교과서 지문이라 말씀드린 게 교과서 한 단원 뒤에 read more, read culture이라고 추가 지문이 하나 더 딸려와요. 근데 이 추가 지문의 비중이 거의 교과서 본문의 한 70%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길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2단원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 약 한 3단원에서 3.5단원 정도의 시험 범위 분량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부가 지문이 너무 꼼꼼하게 출제되니까 before you read, after read 같은 뭐 기타 학교 프린트에서도 꼼꼼하게 출제됩니다. 오른쪽에 그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뭐 빈칸, 어법어휘, 빈순삽, 흐름무관 같은 것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출제되고요. 서술형은 약 4문항으로 출제돼서 전체 합쳐서 28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밑에 설명 한번 봐주시면 교과서 위주의 출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중등식 벼락치기로는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암기하고 중등식으로 내가 한 것처럼 뭐 한 달 만에 그냥 나 되겠지 이게 절대 아니라 근본적인 영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동성 영어 완벽 해부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대표 기출문항 분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 어법 감으로 풀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보통 이제 중학교 어법 문제에서는 틀린 거 문제 단어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5개 밑줄 쳐준 다음에 1개 고르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좀 감으로 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객관식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작년 실제 25년 1학년 이제 문제였었는데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이 밑줄을 쳐놨는데 실제 정답은 3개였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하고 정답 개수를 안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2개까지는 아이들이 좀 골라요. 모두 고르시오 해도. 근데 이제 3개가 나오는 순간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지문 하나만으로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뭐 관계대명사 알고 있나, 전명구, 사역동사, 수일치, 대명사, 뭐 동명사, 분사구문, 능동태, 수동태 이 모든 수능문법을 다 알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어법이 예를 들어 우리 1단원의 어법이 뭐 투부정사다. 하면 투부정사, 동명사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감으로 찍는 게 가능한데 동성어 영어뿐만 아니라 고등 수준의 영어에서는 저희 모의고사랑 고등 3개년 수능에서 해야 되는 모든 영어법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상 아이들이 감으로 찍는 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 어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동성어 영어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킬러 문항인 요약형 서술형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요약형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감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중학교식의 서술형에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문장을 달달달 외웠던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이제 한글 보고 영어 말하고 한글 보고 영어 말하고가 너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동성어 영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절대 암기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문장을 하나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이 적어서 조금 생략했는데 위에는 원래 교과서 원문이 있고 밑에는 선생님께서 문장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들아 여기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요약해봤는데 너네가 생각하기에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뭔지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리면 Cities home to half the world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는 도시라는 공간이 represent the most artificial human environment. 인간이 만든 가장 인공적인 어떤 환경을 나타내는데 그게 characterized by extensive urbanization.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특성을 띠고 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5단어 채우는 거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지문의 핵심 주제를 학생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여기 지문의 주제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복습하면서 이 지문의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빈칸에 알맞은 어법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 characterize는 과거분사 pp에 해당하는 거고요. by urbanization은 저희가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하는 어법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대세 대한 사용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문장 완성이니까 문장 어수는 기본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 폭넓은 어휘 기본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동성고 영어가 어느 정도 조금 기본기가 부족해도 시험 범위 내에 조금 암기나 반복을 통해서 고득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좀 탄탄한 영어 기본기가 필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정말 생각보다 막막하고 까다로운 동성어 영어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어법, 어휘, 독해 3가지 파트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휘 영역입니다. 정말 당연히 방대한 어휘량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하죠. 이건 정말 너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대한 어휘량은 단순히 저희 시중 단어책 있잖아요. 시중 단어책 막 워드마스터 같은 거 해서 영어 보고 뜻 하나 쓰고 영어 보고 뜻 하나 쓰고 선생님 저 뭐 워드마스터 3회독 돌렸어요 하는 그런 수준의 단어 어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뜻 위주 학습만이 아닌 예문을 통해서 문맥에 맞는 쓰임을 학습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를 하나 봤을 때 그 단어의 동의어와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를 하나의 묶음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copy가 없으면 imitate, emulate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유의 학습이 안 되다 보면 나는 교과서에 있는 어휘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어휘는 시험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copy만 외우고 갔는데 처음 생정보는 emulate라는 단어가 있어? 하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모든 시험 범위의 키워드를 아이들한테 동의어, 유의, 혼동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실제 그런 식으로 어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접두사, 접미사 학습을 통해서 낯선 단어의 의미를 구조로 추론하는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요. 5번이 좀 중요한 게 실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혹시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다이어 학습이 진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weather 하면 당연히 명사로 날씨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weather이 예를 들어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자리에 weather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weather이 동사로 쓰이면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완전 다른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 학습도 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하는 콜로케이션, 즉 우리나라 말로 연어라고 하는 겁니다. 연어라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2개 이상의 단어의 세트 결합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 result 단어책에서 봤어요. 많이 외웠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result라는 동사 단어 하나 외워서는 문장 해석이 아예 안 돼요. 왜냐면 result라는 단어는 전치사 in이 붙었을 때는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result는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뒤에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어휘 학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독해에도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절대 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근거로 문제풀이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적인 이제 그 근거라는 거는 학생 스스로 어법 개념의 정의와 쓰임을 최소 한 줄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제가 수업을 하면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알아요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아는 게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관계대명사 수업을 그냥 많이 들은 거예요. 뭔가 내 기억 속에 선생님이 칠판에 대뒤치 쓰신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실제 개념이나 실전의 문제풀이에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스스로 쓰임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개념 확립 이후에는 철저한 실전 적용 훈련이 적용돼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또 실전 적용 훈련이라는 거는 저희 예를 들어 뭐 어법끝 문제집 같은 거 사면 3단원이 막 투부정사고 4단원이 막 동명사잖아요. 그럼 3, 4단원 끝에 단원 평가에서는 어차피 투부정사 동명사 고르는 문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상해서 푸는 어법이 아니라 처음 보는 동성고 스타일의 외부 지문 같은 거에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어법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꺼낼 수 있을 정도의 제가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제 개념이 끝난 뒤에는 실전력 강화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히 밑줄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거 찾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평소에 풀 때 저는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 정답만 이렇게 3번 이렇게 딱 찍어오는 학생들은 저는 숙제 안 한 걸로 취급합니다. 3번을 자기가 골랐으면 3번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를 들어 여기는 뭐 목적어 자리인데 어쩌고저쩌고해서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대선생님 불완전해야 되는데 여기 주동목 문장이 다해서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근거와 메모를 본인만의 언어로 꼭 적어오게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1, 2월 윈터스쿨 때는 실제 저랑 2학년 이제 친구들이 이런 출제유도 파악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난 그냥 느낌으로 딱 봐도 3번 같은데 왜 시간 많이 걸리게 쌤 막 3번에 구구절절 이유 적어오라 하시지? 할 수 있지만 실제 고학년 올라가고 저희 아이들이 막 수능 모의고사까지 대비하려면 철저한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영역입니다. 시험장에서 일단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동성고는 그래도 완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변형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순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요약형 서술형 같은 그런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의미 없이 읽어내는 걸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를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풀긴 풀어요. 근데 이제 종이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읽듯이 그냥 글을 약간 감상하는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첫 문장에 뭔가 어떤 화자가 distinguish, 뭐 구별했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구별한다라는 건 적어도 최소 2가지 개념을 구별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최소 2가지 개념은 서로 상반되니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distinguish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지문에서는 키워드 2개가 나올 거고 난 이 키워드 2개 찾아야지. 그리고 이 키워드 2개는 아마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구조와 근거 논리 훈련을 병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좀 논리화시키면서 풀어야 되고요. 저는 실제 수업 시간에도 지금 독해 문제 풀 때 이것도 막 정답 4번 하면 저는 숙제 안 해온 걸로 사실 치고요. 문단별 한 줄 요약을 하거나 본인이 4번을 했으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4번을 한 이유는 위에 지문에 어떤 단어 키워드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밑줄이라도 채도 쳐오거나 화살표로도 쳐오거나 이런 식으로 정답 근거 표시와 의무화를 좀 진행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다행히 빈순삽 같은 수능 고난도 유형은 유형마다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좀 스킬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킬 훈련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 등의 단서 포착하는 능력. 마지막 6번은 점점 동성고 내신 시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선지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긴 글에서 핵심 문장과 비핵심 문장을 구분해서 이 핵심 논리를 얼마나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느냐 능력까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저희 어려운 동성고 영어에 그럼 저희 2026년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동성고 영어만을 위해 단독으로 준비된 영어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학생들은 정말 수강대행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어를 정말 확실한 무기로 만들고 싶은 동성고 학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 그럴지 모르는데 영어는 정말 한 번 잡아놓으면 진짜 효자 과목처럼 어렵지 않게 고난도로 올라가고 학년 올라가도 크게 내용 바뀌는 거 없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 3년 내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영어 기본기를 완성하고 싶다.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게 특히 영어가 아이들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는 이 교과서 지문만 반복 암기해서 달달달 외우고 윈터랑 썸머 방학 때는 수능 모의고사 풀고. 근데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내가 수능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머릿속의 메커니즘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말 작년, 재작년 저희 동성고 선배들처럼 내가 동성고 1등급과 정말 전교권을 목표로 한다 하는 학생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동성고 학생들은 모두 강력하게 수강 추천 대상입니다. 제 수업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사실 1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신 때는 그냥 내가 영어 실력 오르는 거 하나도 없이 의미 없이 달달 암기하고 반복하고 1년에 방학 한 두세 달에만 내가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내신 지문 풀 때도 항상 수능용하고를 함께 훈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내신 대비가 시간 낭비되지 않게 곧 수능 대비가 되도록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어떤 원문 변형과 지문에 대응하기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이 읽어내지 않고 구조와 근거, 논리 훈련을 진행해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법을 전혀 이제 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은 저희 아이들이 막 수학 공식 있잖아요. 수학 공식 하면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이다 하면 4번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안 드는 것처럼 영어도 정말 내가 3번을 골랐다. 그럼 1, 2, 4, 5가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올 정도로 공식처럼 풀이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휘의 체계적 적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한개 어휘에서 동반이어, 다이어, 혼동어휘까지 학습으로 확장 학습하는 거고 실제 저희 아이들이랑 자료 준비한 거를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윈터랑 썸머 실제로 아이들의 1년치 커리큘럼을 정말 크게 잡고 갑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내신과 수능의 수능용 사고를 내신에도 접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방학 땐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신 때는 정말 동성고만을 위해서 100% 동성고만을 위해서 자체 제작으로 이제 재자료된 이 내신 6단계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텍스트랩 지문 분석집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 방대한 시험 범위를 컴팩트하게 한번 1회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독을 계속 진행하면서 워크북 패턴 연습집으로 이제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키워딩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실전 변형 기출 문제를 저는 1, 2회독 하고 빠르게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 저는 문제를 좀 애들이 초반에 안 풀고 싶어 해요. 후반 돼서나 풀으려고 해요. 막 시험 1, 2주 남겨놓고 이제 아이들이 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 저 지금 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란 말은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주까지 주관적으로 계속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루는 게 아니라 1차로 1회독을 진행하고 본인한테 약한 영역을 빠르게 초반에 잡아내야 돼요. 나는 좀 순서 삽입 문제가 좀 힘들다. 나는 빈칸 추로 문제가 힘들다. 빨리 잡아내야지 본인이 많이 틀리는 오답이라든지 본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복습 체크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핵심 요약집 키노트 자료로 정말 키워드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은 정말 파이널 키트 파이널 자료집 저희 직보 자료로 제가 정말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직보 때 진행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파이널 자료집 공부하면서 말하는 게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런 적이 있어요. 쌤 진짜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 시험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시험 공부에 좀 소홀했던 것 같다. 근데 선생님 마지막 날에 직보에만 정말 열심히 해서 들었는데 정말 여기 자료집에 나온 게 다음날 시험에 정말 거의 다 나왔다 해서 실제 이 친구가 1등을 맞았어요. 저도 이 친구가 이번 시험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집중 못하길래 조금 고민됐었는데 마지막 직보 때는 막 눈에서 불타오르게 집중을 하더니 정말 다음날 좋은 등급을 맞았을 정도의 중요한 정말 좋은 자료고요. 실제 이제 작년 저랑 동성고 1, 2학년 친구들이랑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실제 내신 대비 진행했던 표지 자료도 함께 띄워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고에서 이제 또 동의어 내신 빈출, 동의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 강조하다, emphasiz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강조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적어도 아이들은 stress, highlight, underline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뿅뿅뿅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반이어 자료입니다. 반이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rational, 합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빈칸에 쌤 rational 하고 외우고 막 들어간 거예요. 쌤 빈칸에 rational이 뚫려 있어서 rational 했어요 했는데 틀려온 거예요. 또 왜 틀려오냐? 원래는 그 문장에 not이 없었는데 시험장 선생님이 동사에다가 not을 추가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not이 없었을 때 합리적인데
not이 있을 때는 오히려 비합리적인의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는 오히려 irrational, illogical, unreasonable 같은 반의어가 들어가야 되고 반의어마다 제가 조금 세부적인 예문까지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어 내신 진출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도 제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서브젝트 하면 보통 주제, 국영수, 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브젝트란 단어가 만약에 첫 줄에 뭔가 어떤 대학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수가 experiment,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서브젝트는 과목 이런 뜻이 아니라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 학습과 실제 예문과 그 학습, 퀴즈 학습 체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혼동어휘입니다. 혼동어휘가 가장 필요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지금까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중 단어장을 나름 2회독, 3회독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 6시가 영어 수업이에요. 5시부터 막 영어 단어 집 꺼내가지고 급하게 막 외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혼동어휘에 정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좀 단기 학습을 외우다 보니까 저 eminent란 단어는 의미가 저명한, 탁월한, 약간 famous에 가까운 동의어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eminent란 단어는 임박한, 절박한, 완전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 단어를 내가 많이 했다. 근데 그냥 빨리빨리 단기 학습으로 양치기 학습을 했었던 학생들한테는 혼동어휘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관리 영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보다 정말 학습관리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생들이 만약에 다 자율학습 자체 주도로 공부가 진행된다면 저희 어머님들께서도 아무 걱정이 아마 없으시겠죠. 근데 아이들이 또 그러기 힘드니까 제 학습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 수업 동성어 맞춤의 리뷰 테스트를 제가 100% 자체 제작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개별 피드백을 보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무 안타깝겠지만 시험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기준 미달 시에는 당일 클리닉이나 주중 클리닉을 제가 따로 계속 잡으면서 즉시 보완 재시험 관리를 진행합니다. 수업 당일에도 또 데일리 클리닉을 통해서 1대1 밀착 점검을 통해 개별 오답과 약점을 해소하고요. 매 수업 복습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따로 제공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석 복습의 공백을 우리 아이들이 최소화하고 실제 교재 자료, 주간지 자료, 리뷰 테스트, 각종 PDF 자료도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대1 상시 질의응답 및 피드백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영어 질문하면 선생님 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수행평가 대비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습관리 영역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가 영어 수업을 갔다 왔는데 가방만 왔다 갔다 한 건지 뭘 한 건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상태와 오늘의 과제 수행 결과 또 테스트에 따른 피드백 발송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실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개별 1일 학습 리포트를 보여드리면 현재 아무리 학생이 많아도 여러분 그 1대1로 모든 학생들이 한 번 수업을 듣고 오면 이 정도 분량의 개별 1일 리포트를 제가 1대1로 학부모님들께 다 전송드립니다. 실제 지금 동성고 2학년 친구 2월에 제가 보내드린 개별 리포트인데요. 오늘 어떤 수업을 이 학생이 수업을 받았고 어떤 테스트를 받고 커트라인이 몇 개인데 이 학생이 어떤 커트라인을 봐서 통과했다. 아니면 재시험을 언제 볼 예정이다. 과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수행이 됐고 이거를 토대로 밑에 개별 피드백 문장을 따로 정해 좀 전달드리고요. 상시로 또 저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1대1로 개별 상세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개별 리포트 피드백을 보내주시면서 이번 1, 2월 윈터스쿨 진행하면서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 수업에 대해서 수업 결과와 진도를 잘 보고 있다라고 정말 감사하게 많이 답장을 주신 사례고요. 실제로 제가 정말 아이들의 학습관리 영역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왔던 어떤 학원에서도 이런 학습관리와 케어를 받아본 적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수업 영상을 또 따로 두 번째로 제공한다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의 개인별 복습 포인트와 PDF 자료 제공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리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동성고와 수행평가가 1년에 총 4번이나 있습니다. 중간 기말 전후로 4번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정해진 글에 대한 지문을 영어로 쓰거나 외워서 또 발표까지 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진행되는데 저는 현재 맡고 있는 모든 동성고 학생들의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1대1로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생 정말 100% 전원으로 1대1 개별 밀착 관리를 제가 진행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동성고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수업했는 목동 지역에서도 다 남고만 어떻게 맡게 됐어요. 남학생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저희 학생들을 안 믿는 거는 아니지만 제 학생들한테 얘들아 알아서 이렇게 잘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아예 안 챙긴 학생들 굉장히 많고 미숙하게 챙긴 학생도 많고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하는 친구도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 선생님께서 어떤 수행평가가 나왔다, 아니 뭔가 세특을 써준다 하는 어떤 공지가 나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먼저 얘기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기 시작하면 좀 똘똘한 학생 한 명 딱 정해가지고 누구야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수행평가 공지 안 해주셨어? 뭐 안 해주셨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까지 제가 개인 톡을 계속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빨리 한글 초안 언제까지 보내라면서 왼쪽처럼 아이가 초안을 작성해서 주면, 근데 사실 이런 초안도 아이들이 막 어디서 막 긁어오더라고요. 진짜 막 네이버나 GPT나 이런 데서 긁어오면 한글 내용도 막 좀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럼 저는 이 한글 내용도 일부 다듬으면서 좀 제출하기에 좋은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고요. 또 동성어 영어쌤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생기부에 세특을 되게 잘 써주세요. 생기부에 세특을 되게 잘 쳐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이번 세특 주제는 뭐니까 얘들아 뭐 제출해 라고 하는데 자율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제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특을 잘 적어주시려고 하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 주제가 너네 진로에 관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적어야지 하면서 세특까지도 1대1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성호 1학년 올해 영어 내신 대비 커리큘럼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동성고 시작은 주중반, 주말반으로 아예 2개 반으로 분반을 해서 제가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규 수업 수요일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정규 수업 일요일 주말반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규 수업에 클리닉 시간을 제가 이제 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뭐 동성고 기숙사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동성고 좀 기숙사 규칙 좀 빡세졌어요. 그래서 막 평일에 잘 외출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타학원이나 타과목 수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일요일에 수업 왔을 때 뭐 남거나 좀 일찍 와서 아이 이때 클리닉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당일에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둘 다 올게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선생님 그냥 2번 다 해가지고 계속 복습하고 리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클리닉 시간은 첫 주에 개강하고 아이들을 이제 딱 모아놓고 개별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충분히 조절 가능해서 클리닉 시간보다는 좀 정규 수업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듯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고 막막한 이 동성호 영어의 저 2026년 성분 메가스터디는 동성호 영어의 정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성고 영어 담당 남지원이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주말 오후 2시 정말 황금 시간대인데 이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